정태희 대표님이신가요? 네, 정태희 대표님은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글로벌 HR 컨그레스라고 하는 데서 아마 그 유능한 HR 전문가들 뽑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로. 근데 그 아마 세계적으로 역량 있는 사람의 100명을 뽑는데 거기에 뽑힌 분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이 아무리 한국에 계신가 했어요. 네, 지금 리박스 컨설팅의 대표로 계시면서 제가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저개발국가 기부 문화에도 굉장히 손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나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혜숙 교무님이신가요? 예, 김혜숙 교무님은 제가 신문지사에 쓰는 본바에 따르게 되면 아마 일과 가정에 대해서, 예,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해서 상당히 일선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이번 컴플 킴벌레에서도 그쪽에 일을 좀 많이 그 털을 닦는 일을 좀 하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좋은 프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굉장히 귀한 분이 오셨어요. 한국의 인사관리학교의 학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학교가 큰 것 같아요. 여기 절대 오시지 않는 분이 왔습니다. 예, 상당히 우리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인사조직 학교이고 지금 현재 거기 학교장을 맡고 계시는데, 예, 귀한 대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 이용 교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인사조직학교에서는 상당히 귀하게 인지과학 쪽으로 상당히 선두주자로 있었던 분이시고, 굉장히 항상 청년같이 지냈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갔네요. 많이 늙으셨네요. 이제 아마 곧 오십시오. 저희들 같이 학교 가도 재밌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명렬 수석연구원님. 예, 저는 LG 경제연구원의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뭘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인사 조직에 관련돼서 굉장히 폭넓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서 오늘 여기 토론하고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이 5분의 토론을 그냥 안주수대로 하시도록 하시고 한 5분 정도씩만 하시면,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남으면 회장님 말씀 듣고 또 플로어에서 한 2-3분 더 얘기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부터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본 없는 상태에서 저를 먼저 시키셔서, 네. 저는 오늘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낮은 안정성에 높은 역동성을 가지고 자기 조직화를 가지고 주도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대평원의 컨셉을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HR 담당자들과 회사는 미래의 조직을 위해서 어떠한 쪽에 중점을 둘 것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낮은 안정성을 높은 안정성으로 높이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 리더의 역할은 어떤 것이고 회사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그런 교육적 관점에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거나 감성적인 것에 더 포커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용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HR을 25년 하고 이제 용병으로서 한 20개의 회사를 이제 HR 헤드 역할을 대신해서 CEO들을 돕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인더스트리에 나와 보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문성과 복합성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복합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는 용병을 이제 길러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됐는가. 예, 이제 2025년까지 2.2밀리언의 잡들이 이제 1.8밀리언으로 줄어드는데, 그럼 남아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고, 줄어드는 일은 어떤 것이 있고, 그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긴급성을 가지고 늘어나는 스킬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리스킬링이나 업스킬링을 가지고 지금에 있는 일에 대해 더 복잡한 것을, 또 지금에 있는 일보다 더 전문적인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는가, 그리고 또 없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도
아까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병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인재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인재 포트폴리오의 차이와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HRD의 역할들이 다시 재조정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역량에 대해서 딜리버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큰 그림의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용병들이나 전문직, IP, 지적재산권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밖으로 나갈 것이고 조직에 있지 않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한 회사에서 HR 헤드 역할을 25년 했지만 이제 20개의 회사를 이제 서포트하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밖으로 나오고 그럼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어떠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있을 것인가, 이 측면에서는 아마도 남과 같이 일하면서 아까 부회장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협업,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창발적인 지식이 나와서 뭔가 아이디어가 새롭게 이제 금전적으로 바뀌고 어떤 새로운 사업의 그런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희열이 있어야지만이 직장에 대한 그런 좀 행복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업의 본질 자체도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HRD뿐만이 아니라 HRM에서도 이제는 그 밖과 안에서 고인 물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 또 업계, 또 저희와 같은 컨설팅 업계,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의 전문가들이 똘똘 뭉쳐서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주어진 문제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이제 그런 편견을 없애고 좀 빠르게 협력할 수 있는 구도와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업에서 온 유한킴벌레 김혜숙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태희 대표님께서 그 원고도 없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긴장합니다. 일단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첫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기업은 디지털 시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프로스포츠 팀을 키우는 것이고 병사가 아니라 전사를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한국의 그 노동시장 굉장히 기형적이고 굉장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는 기업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업 안에서의 노동시장이 얼마나 하드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글로벌 기업의 어떤 새로운 형태를 담는 그릇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김영준 부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그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 이제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다양성과 포용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전체를 통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얘기이고요. 구체적으로 그 세부적인 하나의 다양성과 포용을 했을 때 다양한 것들을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포용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것들을 확보했을 때 그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에 있어서 환경은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겠다 했는데요. 정말 뛰어난 인력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는 인재 유치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인재 정말 유치했는데 그것을 갖는 그릇이 그것들을 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저는 사실 기존에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하드한 노동시장 안에서 거기에 기술을 이곳에서 유치할 수 있는지, 계속 머무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재 남아있는 인재들이 하나의 배제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이 배제당하지 않으면서 똑같이 그들이 어떤 하나의 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양쪽 다 굉장한 포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 들어온 인력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조직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사실은 본인들이 계속 이곳에서 머물러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책임을 지고 더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고요. 또 남아있는 또 다른 그룹들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또 책임질 수 없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이 양자의 그룹들을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인적자원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저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에서의 부분, 그 다음에 현재 경력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분도 있고 있어서 이 사람을 안착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여성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인적 작업을 여기서 글로벌 시대의 디지털을 논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논하지 않은 여성이라고 하는 하도를 아직 한국 사회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새로운 그 하도를 만들어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TV 토론회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저 보면서 2000년이 되면 뭐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거야. 뭐 컴퓨터도 바뀐다고 그러고 뭐 코드도 바뀐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삶의 연속선상에 있었을 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는 역시 이 뿔난 세대가 아닌 이상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좀 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